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인실입니다. 어, 오늘 카메라가 준비가 안 되고 해서 오늘 강의는 주로 그 PPT 중심으로 하고 제 얘기를 듣는 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여기 들어오신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명상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는 전제하에 명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호흡 알아차림과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기고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백그라운드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호흡과 알아차림이라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명상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흡을 알아차림한다는 것은 내수용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호흡 알아차림을 중심으로 명상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우리 뇌가 예측 머신이라는 가설에 따라서 뇌가 일하는 방식 그리고 그 추론 모델 가운데 예측 코딩 모델을 소개하고 명상을 이러한 추론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명상 관련 내수용 감각 알아차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뇌의 영역인 뇌도 인슐라와 대상 피질 싱글릿 코르텍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명상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도 있는 호흡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상으로 호흡이 저절로 깊고 느려지는데 이러한 호흡의 리듬이 우리의 뇌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호흡과 같은 내수용 감각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신경인 미주신경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호흡 알아차림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올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호흡 알아차림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라는 가이드를 하겠지만 호흡의 페이스는 각자의 페이스대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됩니다. 자, 이제 척추를 바로 하고 어깨에 힘을 빼고 우아하고 품위 있는 자세로 입가에는 반미소를 띠고 양손을 모아 배꼽 근처에 놓고 앉으십시오. 눈은 떠도 좋고 편안하게 감아도 좋습니다. 이제 코로 주의를 가져가서 숨을 들이쉴 때 그리고 숨을 내쉴 때 구멍의 느낌을 살피십시오. 이제 배로 주의를 가져가서 숨을 들이쉬면 배가 올라가고 숨을 내쉬면 배가 내려가는 것을 알아차림하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 알아차림을 계속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는 내내 숨을 따라가고 내쉴 때 내쉬는 내내 숨을 따라가십시오. 시작부터 끝까지 언제나 호흡과 함께 하십시오.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깊으면 깊은 대로, 얕으면 얕은 대로 호흡과 함께 하십시오. 호흡 알아차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레 호흡이 깊고 길어지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온해지면 그것도 알아차림하십시오. 숨을 들이쉬면 들이쉬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내쉬면 내쉬는 것을 알아차림합니다. 호흡을 알아차림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생각이 들면 이것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오십시오. 몇 번이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 알아차림을 계속합니다. 이제 벨소리가 나면
눈을 뜨고 방 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제까지 한 호흡 알아차림을 하면서 가진 느낌을 자기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련을 하면서 호흡이 느려졌는지, 마음이 따뜻하고 평안해졌는지, 또 딴 생각은 얼마나 들었는지, 딴 생각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잠시 눈을 감고 자기가 한 명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느낌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명상을 하고 나서 서로 경험 나누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이제까지 한 호흡 알아차림이 어떠했는지를 얘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챙김 수련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그 기전에 대해서 이제까지 알려진 기전을 요약해 보면, 마음챙김 수련이 몸과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기전은 주로 세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조절, 정서 조절, 그리고 자기 인식 모드의 변화를 통해서 자기의 조절이나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그 결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attention control, emotion regulation, self-awareness를 통한 자기의 관리, 조절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조절은 집중력이라고도 하는데, 명상을 하면서 호흡이나 몸의 감각에 주의를 집중하고 이것을 유지하면서 딴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갈등을 모니터링하고 선택적으로 주의를 하는 실행력, 즉 집중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공부가 잘 되는 상태와도 비슷한 상태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서 조절은 감정적인 반응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는가, 감정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주의를 두지 않고 비판단적이고 수용하는 태도로, 또 대상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알아차림하는 디센터링, 즉 탈중심화, 그리고 메타인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평정심을 갖게 되고, 즉 감각을 많이 수용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덜 함으로써 조절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 모드의 변화는 평가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알아차림으로 모드를 바꾸어서 자기 몸에 대한 느낌을 알아차리는 내적인 경험에 집중을 하고, 메타 자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깨달음으로 고정된 자아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전은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조절 관리가 가능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명상의 기전에 대한 관점입니다. 뇌는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러기 위해서 진화했다기보다는 생명체의 생존을 위한 최적의 내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뇌가 진화를 했고, 그 뇌가 중심이 되어서 예측성 조절을 하는 것으로, 여기서 보이는 알로스타틱 모델, 즉 브레인이 중심이 돼서 예측하는 조절을 하는 방식, 알로스타틱 모델하고, 그 다음에 항상성 조절과, 이것은 일정하게 정해진 셋 포인트에서 벗어나면 이것을 조절하는 항상성 조절이 같이 서로 보완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별로 재미없네요. 이런 그 항상성 조절의 근거는, 그러니까 알로스테이시스와 호메오스테이시스가 서로 보완작용을 하면서 조절을 한다는 것이고, 이거의 근거는 신경 조절만이 아니라 혈관, 내분비, 면역 등을 포함한 내수용 감각이 그 조절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뇌는 생존의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뇌는 외부와 직접적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두개골이라는 깜깜한 구조물 안에
감각이 전달되면 그것이 모든 활동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이 전해진 그 원인이 뭘까를 추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명상은 이 감각을 바로 제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이죠. 그래서 뇌가 예측 머신의 역할을 하는데, 아, 이번에 들어온 자극은 이걸 거야라고 예측하고, 그 근거는 과거의 경험이고, 또 감각 데이터는 현재의 감각 데이터입니다. 유입되는 자극에 가장 알맞은 원인을 반복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측은 세상에 대한 내 안에 모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끼워 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확률에 근거한 이런 작업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어느 한 단계를 거쳐서 그거에 문제가 생기면 큰 일이 날 테니까요. 이런 통계적인 규칙이 몸 안에 체화된 것이 내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곧 생명체의 기능적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인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확률적인 추론은 예측 에러를 최소화하는, 즉 자유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이는 것이 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뇌는 감각의 유입에 대한 어떤 설명을 위해서 만든 가설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이는 것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보이시나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곳이 뇌인데 유입되는 단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내는 곳이 뇌입니다. 시지각은 뇌가 만들어낸 뇌의 창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 추출된 정보를 지각적인 추론의 기반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 과정을 설명한 하나의 모델로서 예측 코딩 모델이 대표적인 모델인데, 뇌 안에는 예측을 위한 생성 모델을 세상에 관한 예측 모델이 있고, 이것을 근거로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와 비교를 하고 그 차이가 예측 에러로 다시 상위 뇌로 전달이 됩니다. 감각 정보는 굉장히 적다하고 분명하지 않은 정보가 많은데, 이 정보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내부 상태 또는 외부 상태를 추론을 해내야 합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뇌가 작동을 할 때에는 베이지안 법칙에 따르는 추론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베이지안 추론이라는 거는 불확실한 정보에 근거해서 세상을 예측해보는 수학적인 이론의 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확률을 사건과 관련이 있는 여러 다른 확률을 이용해서 일어날 확률을 추정하는 것이 베이지안 확률입니다. 우리 뇌는 외부 세상에 대한 생성 모델을 가지고 있고, 유입되는 감각과 비교해서 예측 에러가 발생하고, 이것은 학습 효과를 가져와서 내부 모델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즉, 경험에 의해서 내부 모델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과 예측 에러를 최소화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을 추론해내고자 늘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뇌 피질에서 보이는 예측 코딩의 기능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뇌의 예측 코딩은 단계별로 일어나는데, 가장 왼쪽이 가장 낮은 레벨, 그리고 오른쪽이 예를 들면 뇌간, 그리고 뇌도 인슐라 레벨, 그다음에 전전두엽 레벨에서 가장 상위 레벨에서 예측을 아래로 예측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 하위 레벨에서는 그 예측과 비교한 예측 에러를 올려보내는데, 이때 예측과 예측 에러를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에 대한 정밀도를 각각 가지고 있고,
정밀도에 의해서 예측 에러가 결정이 됩니다. 실제 유입되는 감각이 더 정확한가, 또 나의 모델이 더 정확한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느 신호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측도 하고 또 내가 하는 예측과 올라오는 예측 에러의 정밀도가 어느 게 더 정확한가도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높은 레벨의 영역을 에서 가진 모델에 의해서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하위 수준에서는 데이터가 유입이 되고 모델에서 예측한 것과 실제 데이터를 비교해서 예측 에러가 발생을 하고 이것은 추후에 더 좋은 모델을 만드는 데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예측 모델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어,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감각이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것을 실제와 비교해서 그것이 일치하면 시뮬레이션이 나의 경험이 됩니다. 일치하지 않고 예측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에러를 최소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 뇌는 수많은 이러한 루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측 에러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예측 에러가 없다면 우리는 새로 배우는 것도 없고 인생은 아주 심심하기 그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예측 에러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것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측을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예측이 만약에 유입되는 감각이 정확하다면 내가 가진 예측 모델을 바꾸는 즉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각적인 추론을 해야 하고 또 만약에 지각적인 추론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유입되는 내용을 내 고정관념에 맞게 바꾸는 능동적인 추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입되는 감각 데이터가 부정확할수록 이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측치와 예측 에러의 정밀도에 따라서 어떤 추론을 하게 되는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감각이 정확하면 내 마음을 바꿔야 되고 감각이 부정확할수록 능동적인 추론, 행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측 에러의 정밀도가 낮고 예측치의 정밀도가 높으면 예측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각적인 추론의 과정은 예기치 않은 감각에 직면하면 기존의 예측에 대한 신뢰나 의존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하는 명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추론과 지각적인 추론의 예를 보면 내수용 감각에 있어서 과거의 지식에 근거한 이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거의 지식, 그리고 현재 유입되는 현재의 감각, 그리고 이것이 과거의 경험 혹은 지식과 현재 유입되는 감각 사이에서 적절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상되는 감각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감각 유입과 이 시뮬레이션 한 것의 차이가 예측 에러, 즉 서프라이즈로 작용을 해서 뭔가 행동을 하려는, 조절하려는 행동에 대한 동기가 생긴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통이 생겼다. 그러면 예측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절 반응을 감각과 프라이어 사이에 보통은 이렇게 동일한 거리에서 적당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만약에 프라이어를 더 신뢰해서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나 지식을 더 신뢰한다면 이에 맞게 이 감각을 조정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행동으로 예측 에러를 감소시키는 능동적인 추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의 개념을 더 신뢰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
프라이어의 그 기존의 지식이나 개념보다는 현재의 감각을 더 믿고 여기에 더 가중치를 두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에러를 감소시키는 지각적 추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맞는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능동적인 추론은 감각의 정확도를 떨어뜨려서 에러 상태가 지속되고 그저 행동만을 하는 경우에는 내수용 감각 신호의 미묘하고 풍부한 그런 신호를 못 알아차리거나 없애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좋은 적응적인 행동은 지각적인 추론과 능동적인 추론을 적절하게 순환 반복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뇌가 일하는 방식을 살펴보았고 이제 명상이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상학적인 관점으로 명상을 살펴보면 안정적이고 올바른 자세로 호흡과 같은 일정한 대상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보내고 이것을 유지합니다. 주의가 다른 데로 가는지, 딴 생각이 떠오르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의가 다른 데 가 있게 되면 이것을 알아차리고 주의를 딴 생각에서 떼어내어서 원래의 대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딴 생각에서 주의를 떼어낸다는 것은 산만한 대상에서 그 주의를 대상으로부터 떨어뜨리는 단계에서 그것은 하나의 생각이야 같이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요인들의 인지적인 재평가 혹은 탈중심화 또 뭐 디퓨전, 디레이피케이션 뭐 이런 기전으로 그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명상의 단계마다 관련하는 브레인의 네트워크들이 있고 어, 주의를 딴 생각에서 떼어낼 때는 셀리언스 네트워크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의가 딴 생각에 가 있을 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그리고 나머지는 어텐션과 관련된 네트워크 그다음에 컨트롤 네트워크 아니면 센트럴 이그제큐티브 네트워크가 1, 2, 3, 6의 과정에서는 관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예측 코딩의 관점에서 명상을 보면 부동의 자세와 시선을 고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할 때는 move in action, 즉 아무것도 하지 말라로 얘기하면서 그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딴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일정한 대상에 보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세와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능동적인 추론에 의한 즉각적인 행동을 하는 반사적인 행동을 금하는 즉 무비, non 액션에 의해서 액티브 인퍼런스는 철저하게 금지되고 제한되어서 그 결과 기존의 빌리프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감각적 증거의 영향력이 증가됩니다. 또 자세를 유지하고 호흡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보냄으로써 고유 감각과 내수용 감각 신호의 높은 정밀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주의라는 것은 예측 에러의 정밀도에 탑다운 방식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대상의 주의를 보낸다는 것은. 그래서 상행성 예측 에러와 하행성 예측은 추론 과정에서 항상 경쟁적 관계이기 때문에 주의 집중 행동은 prior belief, 즉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과거의 개념의 개입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본질적으로 자전적인 요소를 지니는 기존의 인지적인 믿음, 프라이어에 의한 탑다운의 영향이 약화가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습관적으로 조건화된 생각과 행동의 힘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명상 수련은 뿌리 깊은 기존의 정신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짐으로써 인지적인 유연성과 창조성을 증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보낸다는 것은
특히 내수용 감각에 주의를 보낸다는 것은 그 주의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에 관한 신호를 나타내는 영역의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즉,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 호흡의 변화와 후방 뇌도의 활성도의 변화 사이에 상관관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수용 감각에 주의를 두는 훈련을 하게 되면 내수용 감각 네트워크의 뇌 가소성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것은 평가 경향이 변화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MBSR 수련으로 뇌도, 체성 감각 피질이 활성화가 되고 동원 능력이 증가하고 또 인슐라와 전전두엽의 연결성이 변하는데 벤트로미디알, 즉 평가 위주의 영역과는 연결성이 감소하고 뇌도와 집행 능력 영역간에 어텐션 컨트롤을 하거나 executive 그 행동 주의력 집중 이런 능력 영역과의 연결성은 증가하는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습관적인 평가에서 벗어나서 감각을 탐구하는 상태로의 변화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습관적인 평가에서의 벗어나서 감각을 탐구하는 즉 변화, 내수용 신호에 대해서 새롭고 더 유연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흡에 우리가 주의를 보낸다는 것은 내수용 감각 알아차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를 보낸다는 것은 추측한 원인의 예상 정밀도, 그러니까는 프리딕션 에러에 부여한 가중치 자체도 예측을 하여야 합니다. 정밀도 자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정밀도 자체도 어느 게 더 정확한가를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상 정밀도에 대한 추론은 주의의 선택적 배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의의 대상이 되는 그것을 표상하는 뉴런의 시냅틱 게인이 증가하게 되고 그, 그 뉴런의 파이어링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주의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 정밀도에 대한 그것을 계속 이것이 더 정확하구나라는 것을 믿고 바꾸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의에 의한 이러한 변화는 전전두엽이나 편도가 감각 피질로 가는 신경 조절 뉴런에 작용을 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신경 조절 뉴런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의를 요하는 작업이나 중요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파이어링은 전두엽으로부터의 유입에 의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딴 생각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는 늘 어떤 보상을 찾는 일을 하거나 처벌을 피하려고 무언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마음이 평온할 때는 늘 딴 생각을 하곤 합니다. 명상에서의 무비는 어찌 보면 딴 생각을 하기에 매우 최적화된 상태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딴 생각은 우리가 대부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존 상태에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 상태에서 하는 딴 생각은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내재된 생성 모델 자체에 대해서 서서히 알아가는 그러한 것에 해당하는 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의식의 전 단계의 직관적인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바깥 세상이 아닌 모델 자체에 대해서 서서히 알아가게 되고 직관적인 지식. 만약에 명상이 딴 생각을 하는 것을
없애는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딴 생각하기 좋은 여건을 명상이 만들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는 이러한 생성 모델이 어, 변화하게 되는데 시냅스의 손실과 감소 때문에 이 생성 모델이 점점 더 단순해지고 기존의 고정관념에 지배되어서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고 과도한 일반화에 빠지고 수정이 힘들고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쩌면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어린이는 지식을 모으는 일에 지극히 숙달되어 있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별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 연령에서 어른이 돌봐주지 않아도 될 만큼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서 다량의 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내적 모델은 훨씬 더 유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림하게 되면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prior knowledge, 그다음에 current, 현재의 데이터와의 사이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 이것이 능동적인 추론을 하느냐 아니면은 지각적인 추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어, 이런 위와 같은 변화를 가지게 되는데 능동적인 추론을 한다는 것은 거의 자동 반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과거의 경험에서 생긴 기존의 개념을 더 신뢰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프라이어를 더 믿고 중시한다는 것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작동으로 posterior cingulate cortex 또 이러한 그 판단을 하게 하는 그러한 전두엽들 이런 부위가 활성화되는 반면에 즉 이런 상태는 자동 조정 장치를 오토파일럿과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매일 자동차를 운전한다든지 중요한 일들과 계획을 세우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에 활성화되는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라이어가 강하게 작동하는 경우로서 서사적인 자아에 해당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명상을 하면 이들 영역은 활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면에 이 오른쪽에서와 같이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을 알아차림하고 지각적 추론을 하게 되면 체성 감각을 느끼는 이러한 체성 감각 피질이나 몸 상태의 그 느낌을 가져오는 뇌도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집중하면서 외측 전두엽이 활성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때는 셀리언스 네트워크, 그다음에 도살 어텐션 네트워크, 센트럴 이그제큐티브 컨트롤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겠습니다. 명상을 하면 활성화되는 부위가 됩니다. 자신에 대한 서사에 빠져서 어, 그것을 합리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제 미드라인 스트럭처가 활성화된다면 이 오른쪽 상태는 지금 이 순간의 내적 혹은 외적 감각에 주의를 기울인 상태에서 활성화가 되는 부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변화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는 부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마음챙김 수련으로 이 전환이 매우 유연하게 할 수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으로 세상이 바뀐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감각의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느낌과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습관, 멘탈 헤빗을 감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마치 그 오토파일럿에 올라타고 있는 듯이 행동을 하고 무감각하게 주변 상황에 맞추어서 자동 반사적으로 행동을 하다가 순간적인 경험에 주의를 보내면서 세상이 바뀐 듯한 느낌을 갖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명상으로 감각의 다양성을 알게 되면 점점 이 프라이어에 비해서 이 프라이어는 점점 더 덜 정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몸이 다양하고 적절한 감각의 유익으로 계속해서 이 프라이어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다양하고 정확한 프라이어를 갖게 되겠습니다. 아마도 그 우리 몸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명상의 효과가 그 경험치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이 프라이어의 확장을 가져오고 이러한 확장으로 그 융통성 없는 굉장히 리지드한 프라이어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실제 감각 경험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러한 맵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난 감각까지 신경 쓸 수가 없어. 난 내 고정관념대로 행동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활성화가 되겠죠. 그 반면에 명상을 하게 되면 감각 알아차림을 한다는 것은 뇌의 인슐라 또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명상을 하면 뇌수용 감각을 알아차림하게 되고 그 결과 뇌도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 뇌도는 내수용 감각의 프라이머리한 내수용 감각 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신피질 그리고 변연계와 상호 연결을 가지고 있어서 내수용 감각과 정서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내수용 감각과 정서, 인지 과정을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또 이런 시상하부와의 연결을 통해서 내장 운동 피질의 역할도 합니다. 즉 뇌도는 내수용 감각, 예를 들어서 체온, 또 그 통증, 내장, 그다음에 음식 맛 이런 것에 대한 내수용 감각의 어, 프라이머리한 감각 피질인 반면에 이 후박내도가 전박내도는 심피질과 변연계 이런 것과의 상호 연결을 가지고 있어서 내수용 감각과 정서 사이의 어떤 과정을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분이라는 것은 어, 항상성 조절에 의한 몸의 상태, 내수용 감각 상태에 대한 정신적인 경험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내수용 감각 신호를 알아차림한 결과가 기분이 되고 생명현상 조절의 중요한 요소이고 본능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드라이브, 동인과 감정에 따른 행동의 요인이 됩니다. 그 결과 몸의 상태가 변하고 이것이 내수용 체계에서 감지가 되고 몸 상태의 변화 가운데 의식 수준까지 일정 부분 올라오게 되면 기분이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명상에서 좋다, 나쁘다, 기분이 즐겁지도 불쾌하지도 않다 이런 것을 알아차림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 상태를 알아차림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관적인 기분, 즉 내수용 감각의 알아차림의 결과는 뇌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도가 연결하고 있는 주요 부위로 명상과 관련된 부위가 대상피질입니다. 대상피질은 정서, 인지, 자기참조적 과정의 허브 역할을 하고 각성과 자율신경 반응을 통합합니다. 대상피질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각성과 자율신경 반응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주로 전방, 중간, 그리고 후방 대상 피질로 나눌 수가 있고 전방 대상 피질은 주로 정서 조절과 관련이 있고 중간 대상 피질은
목적 지향적인 행동 등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방 대상 피질은 뇌도, 편도, 안화 전두엽과 연결을 가지고 한편 또 시상 하부와도 연결을 가져서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정서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후방 대상 피질은 자기 참 조작 과정, 즉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중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명상으로 뇌의 변화를 가져온 연구 21개의 메타 분석을 통해서 전방 대상 피질의 그 회백질 부분의 활성도의 증가를 보여서 여러 가지 정서 인지 조절을 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실험은 명상가들이 통증, 즉 온도가 53도까지 올라가는 통증을 견디는 실험으로 그 통증에 잘 견딜수록 통증 관련 부위인 전방 대상 피질과 해마엽이랑 그리고 전방 뇌도와 체감각 피질의 두께가 점점 더 두꺼워졌습니다. 명상 수련의 그리고 횟수가 길수록 5년에서 30년 사이에 횟수가 길수록 전방 대상 피질의 두께가 두꺼웠습니다. 전방 뇌도하고 전방 대상 피질 그리고 편도는 각성 행동, 그다음에 또 내수용 감각 알아차림, 정서 조절, 스트레스 반응과 항상성에 관련된 부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부위의 활성화, 뇌도와 전방 대상 피질의 활성화는 자율신경계를 포함해서 의식 전 단계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서 알아차림을 통한 수련의 결과가 다른 그 공부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학습과는 다른 배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호흡 알아차림 수련을 다시 한번 어, 각자의 생성 모델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로 호흡 알아차림 수련을 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라는 가이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각자의 페이스대로 호흡을 알아차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매 순간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호흡 알아차림 수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을 경험하면서 호흡의 모든 면을 알아차림합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자, 이제 편안하고 올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호흡 알아차림을 시작하십시오. 숨을 들이쉬면서 코와 입술, 인중에서 느낌을 알아차림하십시오. 코로 숨이 들어가고 인두를 지나서 목구멍의 뒤에서 느껴지는 온도도 느껴봅니다. 숨을 내쉬고 이때의 느낌도 알아차림합니다. 숨을 들이쉬면 가슴과 배가 팽창하는 느낌, 내쉬면서 배가 납작해지거나 갈비뼈에서의 느낌도 알아차림하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에 주의를 보내면 이미 호흡이 조금 달라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느낌도 알아차림하십시오. 마치 호흡이 그저 자신의 일을 하는 것과 같이 조금 느려지고 약간 깊어지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도 알아차림하십시오. 마음이 불안하거나 해서 호흡이 오히려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호흡 알아차림을 하면서 혹시 변화가 있는가도 알아차림합니다. 호흡 알아차림을 계속 하십시오.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깊으면 깊은 대로, 얕으면 얕은 대로 호흡 알아차림을 합니다. 딴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알아차림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따뜻하고 평온한 마음, 호흡 알아차림을 계속합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고요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도 알아차림하십시오. 이제 종이 울리면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방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수련을 하면서 호흡이 느려지는지, 마음이 따뜻하고 평안해지는지, 딴 생각에는 얼마나 빠져들었는지, 딴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늘 자주 하던 다른 생각이었는지,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명상에 대해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제 명상의 여러 구성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호흡을 중심으로 우리 호흡이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호흡이라는 내수용 감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방법과 내수용 감각 신호 전달의 주 신경인 미주신경, 그 중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가? 호흡의 리듬이 우리는 보통 산소, 또 이산화탄소 이것을 조절하는 그러한 대사 기능이 가장 중요하고 이 연수에 있는 프리바증어 컴플렉스라는 곳이 호흡의 엔진,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이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프리바팅어 컴플렉스라면 냄새, 그리고 감정, 정서, 또 그 자의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때, 노래를 부를 때 호흡이 저절로 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이런 그 자의적인 또 정서, 냄새, 그 이외에 미주신경 이런 것들이 호흡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이것이 정상적인 호흡의 상태라면 이렇게 화가 났을 때나 두려움이 있을 때 호흡이 빨라지고 어, 마음이 즐겁거나 명상 상태가 되면 호흡이 느리고 깊어집니다. 이때 동반되는 자율신경 기능은 빠른 호흡일 때는 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깊은 호흡일 때에는 부교감신경의 활성이 증가합니다. 호흡이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 상태는 다시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이클을 형성한다 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호흡은 그러면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가? 호흡은 자율적이면서도 의지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하고 뇌간에 있는 프리바증어 컴플렉스가 호흡 엔진입니다. 그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걷거나 음식을 씹거나 수영하거나 숨 쉬는 것과 같이 어떤 상위 뇌에서 어떤 명령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생성된 신경회로를 가지고 리드믹한 운동 패턴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엔진이 되겠습니다. 이 호흡은 어, 한 5천 개 정도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프리바증어 복합체는 다양한 상위 뇌 영역과 단일 시냅스 연결을 가지고 있고 호흡의 파동과 뇌의 여러 영역의 파동이 서로 동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호흡을 조절하면 인지 상태와 감정 상태를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천천히 깊은 호흡과 호흡 알아차림을 하면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 만성 통증, 소진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는 어떻게 그 호흡이 이런 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동물 실험과 인체에서의 한 실험을 보면 이것은 호흡의 리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팩토리 벌브, 어, 그다음에 또 피리폼 콜텍스에서도 이 호흡과 서로 싱크로나이즈, 서로 그 오실레이션, 유사한 오실레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에서의
호흡과 유사한 오실레이션을 보여주고 있고 또 체성 감각 피질에서도 마찬가지의 리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전두엽에서도 즉 어디에서나 호흡과 그 동조를 하는 오실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체 실험에서는 간질 환자에게서 인트라크레니얼로 EEG 검사를 한 거에서도 호흡과 이러한 그 조롱박 피질 그리고 해마에서의 유사한 리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의 리듬은 뇌의 어디에나 있다라는 어, 것이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림한다는 것은 내수용 감각을 알아차림하는 것이고 호흡에 주의를 보내서 호흡을 잘 알아차림을 하면 내수용 감각 관련 뇌의 부위하고 호흡의 그 코헤런스, 일관성을 보이는데 가장 큰 일관성을 보이는 부위가 전방대상 피질, 그리고 뇌도, 그다음에 전운동 피질, 해마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다른 환자에서도 마찬가지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로 숨을 쉴 때 하고 입으로 숨을 쉴 때에는 코로 숨을 쉬면 호흡과 어, 조롱박 피질, 그다음에 편도, 아미그달라, 그리고 히포캄프스, 해마에서 호흡과 이런 동조를 보였는데 입으로 숨을 쉬면 이러한 오실레이션 파동의 그 동조가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코하고 인두에 있는 미케니컬 리셉터를 거치는가 아닌가의 여부가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숨을 쉬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한숨은 건강한 성인은 5분에 한 번 정도, 1시간에 12번 정도 한숨을 쉬고 폐기능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스트레스는 한숨의 횟수를 증가시킵니다. 감정과 관련된 한숨으로 이렇게 그 폐 기능과 관련된 피지올로지컬한 한숨도 있지만 감정과 관련돼서 안도감이나 슬픔, 분개하거나 소진, 갈망, 행복감 등과도 연결된 한숨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의 변화, 부정적인 정서 감소에 한숨이 매우 효과적으로 심리적, 신체적 리셋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이 긍정적인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마음챙김 훈련과 한숨 그리고 일반적인 호흡 이런 것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실시를 한 결과 긍정적인 정서에 한숨이 가장 큰 효과를 보여준 그 스탠포드에서 2023년도에 한 실험에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베 마리아 그리고 만트라, 어, 옴마니 판메홈 이것을 할 경우에 우리의 그 호흡과 뇌로 가는 혈액 그리고 혈압과 이것은 그 동조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것은 만트라나 아베마리아를 하게 되면 이런 리드미컬한 의식을 하게 되면 심장, 호흡의 리듬, 혈압, 머리로 가는 혈류량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본 실험입니다. 그래서 아베마리아나 만트라를 하게 되면 호흡을 안정화시켜서 분당 6회 정도 천천히 호흡을 하게 되고 심혈관 리듬과 동조를 보여서 자율신경 조절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주기적인 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1분에 6회 정도의 사이클로 혈압도 변하고 이것은 미주신경과 교감신경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흡을 깊고 느리게 하면 폐의 신장 수용체가 활성화가 되고
원심성으로 미주신경을 자극하게 되어서 고립노획에 신호가 가고 그 결과 문측, 미측, 어, 복외측 연수의 기능이 감소돼서 교감신경 기능을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호흡 혹은 그 미주신경 기능을 보는 데 있어서 하트 레이트 버라이어빌리티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 HRV가 가장 증가하는 것은 0.1Hz, 즉 분당 6회 호흡을 할 때 HRV가 가장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 미주신경 호흡을 하게 되면 천천히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고 말초하고 중추신경계 사이를 전달하는 주신경이 미주신경인데 미주신경에는 이렇게 그 네 가지 핵을 가지고 있고 원심성 그리고 구심성, 원심성 신경과 그 각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의 가장 어, 넓게 퍼져 있는 신경으로 호흡만이 아니라 심혈관, 면역, 소화기관의 기본적인 생리 기능을 조절을 합니다. 미주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면 뇌전증 환자, 그리고 우울증, 양극성 장애, 강박장애,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류마티성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비만, 편두통 등에서 미주신경 자극술이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전은 아마도 청반에 청반의 그 고립노획에서 청반으로 어, 그 청반의 노알피네프린과 그 기능이 전 여러 가지 그 죄송합니다.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고립노획을 자극해서 청반과 마이너트 기저핵을 각각 활성화시키게 되고 거기서 노아에피네프린과 아세틸콜린이 분비돼서 대뇌피질 전반에 폭넓게 투사하는 그 결과 학습과 기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나와서.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내수용 감각을 중심으로 뇌가 일하는 방식과 명상을 추론 방식으로 살펴보았고 명상 이외에 뇌수용 감각을 조정 중재하는 방법으로 느린 호흡과 미주신경 자극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호흡 엔진과 청반과의 관계를 말씀을 못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활동, 공부, 운동, 감정 소모와 같은 활동은 모두가 뇌에 영향을 미치는데 명상은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전제는 몸은 마음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몸이 하는 모든 일이 우리 뇌에 표상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감각 알아차림은 모든 변화의 시작이고 마음 챙김은 내수용 감각의 회복이자 정상화입니다. 명상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화가 나는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명상을 해서 내 안에 새로운 그것도 바람직한 생성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면 하루, 한 달, 1년
몇 년 후에 나는 어떤 생성 모델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습관적인 예측의 정밀도를 낮추면 마음의 탈조건화가 가능합니다. 우리 뇌가 매 단계마다 하는 예측 과정에서 기존의 틀을 해체하는 방법의 하나로 명상을 한다면 습관화되어 있는 뿌리 깊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고 인지적인 유연성과 통찰력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 하는 R급, T급 선생님이 운영하는 여러 명상 교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명상을 제대로 경험하고 새로운 생성 모델을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유튜브에 제가 명상 가이드를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이 너를 만나러 가고 있단다는 사진이 많은 그런 책으로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자꾸 기침이 나서 중간중간 어, 자꾸 멈춰서 너무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끝을 내면 어떨까? 처음에 슬라이드 전환이 잘 안 돼서 불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 채팅 중에서요, 1에서 3번 요청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응? 그 채팅에 네. 메시지 보내신 분 중에서 슬라이드 1에서 3페이지 이렇게 적어 주셨네요. 김현석 선생님께서. 앞에 이제 궁금하셨었나 봐요. 앞에 높지. 네네. 네. 그 개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개요였고요. 음, 우리 뇌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예측 코딩 모델을 설명하고 명상을 이 코딩 모델의 관점에서 우리의 명상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추론 이론의 관점에서 보았고, 가장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주의 집중과는 다르게 뇌도와 대상 피질의 활성화를 가져오는데 그 뇌도와 대상 피질 영역의 특징 그리고 명상이 다른 일반적인 주의 훈련과 다른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것 플러스 무의식적인 어떤 변화를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명상이 특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호흡에 대해서는 원래는 그 호흡에 대해서 조절하지 말라가 대부분이고 물론 조절보다는 알아차림이 더 확실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약간 저절로 느려지고 우리가 명상 수련을 많이 하다 보면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호흡이 느려지는데 그 느려지는 호흡에 나름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호흡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번 슬라이드는 마음챙김 수련의 기전을 우리가 얘기할 때 주의 집중력 조절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늘 판단하지 않고 비판단적으로 내려놓고 객관화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 저 디센터링, 뭐 디퓨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평정심을 갖게 되고 정서 조절이 가능해진다는 것,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알아차림하는 자기 인식 모두의 변화를 통해서 이 자기 조절과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우리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일단 들으면서 그 예측 모델로 명상을 설명한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고, 네, 네, 뭔가 명상을 중간에 하면서, 되게, 나를 유연하게 만드는 과정이구나. 내가 진짜 나의 감각과 친해지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궁금했던 게, 호흡은 뇌 어디에나 있다라고 하셨는데, 호흡과 미주신경이 연결되면서 뭔가 학습과 기억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호흡과 그 뇌의 기능들이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네. 동조하는 경향이 좀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 건지 좀 궁금했어요. 어떤 동조하는, 그러니까 이게 호흡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호흡은 우리가 거의 24시간 7일 365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흡이 우리의 피질의 어떤 어, 그 뇌의 파동과 오실레이션을 가진다는 거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효과, 영향력인 것 같아요. 거의 호흡에 의해서 하이제킹 되는 듯한 그런, 호흡이 우리의 뇌의 파동을 장악하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림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명상에서는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선생님이 물어본 거는 아까 그 호흡이 우리 그러니까 호흡이 우리 뇌의 어느 어디에나 그 호흡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에서 선생님이 네. 그, 그래서 그게 약간 조금 넘어서 그 좀 크게 뇌의 기능을 약간 알아차릴 수 있다? 아니면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쪽까지 해석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뇌와 같은 해석을. 직접적인 어떤 통제라기보다도 호흡을 조절하거나 호흡의 리듬, 예를 들면 뭐 천천히 하는 호흡의 리듬이 우리의, 예를 들어서 대뇌 피질, 또 하다못해 체성 감각 피질까지도, 그다음에 해마, 이런 곳과 오실레이션을 보인다는 거죠. 그 부위에서 이게 로컬 그 액션 포텐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측정한 거거든요. 그 리듬하고 호흡의 리듬이 이렇게 똑같은 동조를 보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뇌 피질의 거의 모든 영역, 히포캄푸스, 프리프론탈 콜텍스, 소마토센서리, 이 올팩토리 벌브나 피리폼은 거의 이제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직접적인 그런 부위니까는 아 뭐 그런가 보다 이게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위들은 그 호흡의 리듬과 대뇌 피질에서의 이 LFP의 리듬이 오실레이션을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거의 호흡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 질문이 뭐였죠? 잊어버려. 음, 뭔가 호흡에 따라서 리듬을 보이니까 뭐 네, 이거를 크게 해석을 해서 뭔가 호흡을 통해서 뇌의 리듬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지 네, 네, 모르겠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시간도 그렇고 해서 설명 안 했던 부분은,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 이 그 스탠포드의 야클리라는 사람이 실험을 한 건데, 그 프리바징어 컴플렉스 안에 그 CDH9, DBX1 양성인, 이런 그 제네틱 마커 양성인 뉴런을 전부 다 아블레이션을 시켰어요. 뉴런을 다 죽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호흡은 계속 하는데, 프리바징어 컴플렉스 내에 이런 뉴런을 아블레이션을 시켰어도 호흡은 계속 하는데, 이상하게 굉장히 그 쥐들이 전부 다 너무 조용해지고 아주 캄한 그런 상태가 돼서,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프리바징어 컴플렉스 이 그 호흡 엔진하고 LC 그러니까 청반 그러니까 노아피네프린을 생성하는 청반하고 시냅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 시냅스를 가진 뉴런이 바로 CDH9 TBX1 뉴런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블레이션 시켰더니 그 LC는 일종의 그 각성센터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뭐 메모리, 어텐션, 올팩터리, 어라우절 이런 거 아까 그 여기서 우리가 LC에서 그 심피지를 비롯해서 아믹달라, 히포캄푸스 거의 그 이 로쿠스 세룰레우스 청반의 시스템이 피질의 전반에 걸쳐서 어, 그 분포를 하고 그러니까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물론 피질이 청반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런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 프리바징어 컴플렉스의 이 뉴런을 통해서 그 각성센터와 서로 시냅스를 가지고 있어서 숨을 빨리 쉬거나 막 그 쥐가 킁킁거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 LC가 활성화가 되고 그렇지 않고 천천히 깊은 숨을 쉬게 되면 호흡센터에 이 뉴런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선생님이 의문점을 가지셨던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 아니면 호흡에 의해서 다른 뇌의 다른 영역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조절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LC,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프리바징어 컴플렉스하고 LC가 서로 시냅스를 가지고 있고 숨을 조용히 쉬면 어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숨을 쉬어라 하는 거에 이런 그 프리모터 VRG 뉴런을 통해서 호흡을 하기도 하지만 코롤라리 디스차지라 그래서 그 이 뉴런은 LC에 이 숨을 어떻게 쉬나를 감시하고 있다가 숨을 빨리 쉬면 LC에 그 일종의 얼러트를 보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기전이 아닐까라고 설명을 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천천히 하게 되면 이 뉴런이 활성화가 되지 않음으로써 이 청반을 흥분시키지 않는 그 영향을 통해서 피질 전체에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명상을 하게 되면 호흡이 저절로도 느려지지만 그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이런 그 이것도 실은 원래도 마이에르 웨이브가 있는데 이게 아베 마리아나 만트라를 하게 되면 우리의 호흡을 안정화시켜서 아베 마리아 노래를 부르면 호흡이 안정. 그래서 거의 분당 6회 정도의 호흡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로도 호흡이 좀 느려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불규칙하게 느려지는 거고 아베 마리아나 만트라를 외우면 호흡이 어 거의 분당 6회 정도의 사이클로 호흡을 하게 되면서 이분 그 우리가 그 뇌로 가는 혈류의 그 싱크드 오실레이션도 가져온다는 거죠. 혈압은 물론이고 또 그 EKG 상에서의 RR 인터벌 자체 그러니까는 그 심장 박동 수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완기의 혈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거의 이 만트라나 아베 마리아를 통한 호흡과 거의 유사한 그런 리듬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저 코로나에 안 걸렸으면 조금 더 잘 알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죄송하네요.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자세를 바로 하고, 뭐, 누워서 해도 좋고, 그렇지만 가장 명상이 가지는 어떤 효과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대신 올바른 자세와 이것으로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이 예를 들어서 음식이 떠올랐다. 그러면 명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방 그 음식을 가지러 갔을 거예요. 근데 명상을 하면서는 우리가 자세하고 그런 액티브 인퍼런스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지각 자기의 감각에 더 주의를 가져가면서 저절로 어떤 그 인지적인 어떤 믿음, 자기의 고정관념에 의한 영향은 약화가 되는, 그러면서 습관적인 행동, 생각 이런 것에 힘이 약화가 된다라는 식으로 파그노니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매우 타당한 이론인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린 겁니다. 슬라이드는 PDF로 바꿔서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